저와 남편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항상 의견을 나누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저와 남편 모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인들로부터 이런 고민들을 들었습니다. 믿고 산 주식인데 3개월째 하나도 안 올랐어. 어쩌지? 분산 투자해서 언제 돈 벌어? 집중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 산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나 올랐어. 언제 팔아야 돼?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데 어떤 섹터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 여러분도 혹시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조바심이라는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감정을 주식 투자자의 최대 적이라고 했고,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에 성공하려면 감정이 의사결정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어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본능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투자에 실패하고 말죠. 투기꾼에게 있어 거래란 언제나 지적인 전투가 아니라 감정적인 전투다. 감정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파멸시킬 수도 있다. 흔히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공포심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주식 투자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감정은 공포심이 아니라 조바심이에요. 저의 초보 시절을 떠올리면 투자 철학이나 원칙, 인내심, 경험, 그리고 종목을 선택하는 아이디어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투자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조바심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연초 대비 2배에 이를 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름 때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치부하던 지인들이 하나둘씩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에서 주식 시장의 열기를 체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그들 중에 건전한 투자 철학을 갖고 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친구가 혹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또는 아는 누군가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와 본능적으로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마 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 주식 투자에 손대지 않겠구나 싶었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얼마 전 처음으로 주식을 샀는데 수익이 꽤 많이 나고 있다면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물었어요. 저는 그에게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모 제약주라고 대답했어요. 이어서 그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그 주식에 투자했는지를 물었고, 그는 저에게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럽게도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의 전부였어요. 저는 그에게 애플,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친숙하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으며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거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왜 굳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투자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초보 시절에 실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제약기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돈을 빨리 벌고 싶었고 제약주들의 주가가 신약 개발이라는 기대감에 연일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주식 투자란 게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 기업이 미래에 얻게 될 성장의 과실을 주주로서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돈을 2배, 3배로 빨리 불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주식시장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불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돈을 빨리 벌겠다는 욕심이 투자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바심을 가지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통해 몇 %의 수익을 원하시나요? 20%? 아니면 30%? 연평균 30%라면 여러분은 곧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원금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평균 30%의 수익을 낸다면 그 1억은 10년 후에 14억이 될 것이고 20년 후에는
무려 190억으로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연 20%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 어떨까요? 10년 후에는 6억, 20년 후에는 38억으로 불어나게 되니 역시나 머지않아 우리는 부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연수익률 20%나 30%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성 없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투자의 귀재들조차 30%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라는 수익률 또한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와 같은 탁월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쉽게 얻을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을 감안할 때 아마도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연평균 10% 정도일 겁니다. 연평균 10%는 시장 자체에 투자하거나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 식으로 투자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죠. 올해 같은 보기 드문 강세장에서 10%의 수익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수익률로는 10년이 지나도 2억 6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 20년 후에도 6억 7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늘려 30년 후가 되면 원금은 17배로 불어납니다. 17억 5천만 원.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윤택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에는 충분한 금액 아닌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2, 3%의 예금이자에 만족하던 사람들도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현실성 없는 수익을 추구하면서 조바심을 내고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단기에 큰 돈을 벌려고 하거나 현실성 없는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는 99%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바심을 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조바심은 비쌀 때 주식을 사게 만들어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을 하게 만들고 기업이 아니라 주식 시세만을 보게 만들며 확률보다는 운에 기대게 만듭니다. 천재는 당신이 아니라 상승장이다. 올해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은 시장이 강세장이었기 때문이지 우리의 투자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수익이 계속될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매출도 이익도 없지만 왠지 단기간에 10배 오를 것 같은 꿈만 있는 제약주에 손을 대는 식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거나 단지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잘 알지도 잘 알 수도 없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식의 투자를 지속한다면 여러분의 주식 잔고는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사람들은 소형주에 투자해야 소위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알만한 주식에 투자해도 얼마든지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저는 영상을 통해 굳이 잘 모르는 주식으로 대박을 꿈꾸지 말고 나이키, 스타벅스, 맥도날드, 애플 등과 같이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까지 가진 기업들부터 먼저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 무렵 여러분이 이러한 기업에 실제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훌륭한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일상이 된 이후 길게 늘어선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대기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대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면서도 주식 투자만은 기업 내부자들조차 개발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지만 왠지 주가가 크게 뜰 것 같은 제약주를 사곤 합니다. 항상 나이키에서 스포츠웨어를 구매하면서도 주식 투자만은 주식 투자에 입문하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왠지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곤 해요. 주식 투자란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기업이 얻게 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주가가 내려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주식 뒤에 있는 기업을 보는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도 주가가 내려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며 크게 베팅하지 않아도 주식 잔고가 지속적으로 불어납니다. 노련한 투자자는 일시적인 주가 변동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조바심 내지도 서두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도박사나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